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객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9일 열립니다. 민주당과의 정면 승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전 경기지사, 전 대통령 후보, 네. 뭐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네. 공식 명칭은 상임고문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번에 6일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 예. 그래 상임선대위원장을 또 맡았어요. 예. 아까 오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기자회견을 갖고 예. 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재명 고문, 이재명 예. 고문이 계양을을 선택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도 많고, 그렇죠. 예. 또 뭐 분당갑도 있고 경기도도 아닌데 인천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말은 많았으나 지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나름대로 뭐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위험한 정면 돌파. 예. 그 인천 계양산의 그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나름대로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고심 끝에 그리고 어려워하면서 이런 도전을 했다. 이런 이제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뭐 시처럼 얘기를 했던데요. 페이스북에 우선 그렇게 쓰고 기자회견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정면 돌파라는데 그가 위험한 지역입니까? 가장 안전빵,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8월 정도에 전당대회 때 나와가지고 당대표 도전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당장 나오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여튼 간에 위험한 정면 돌파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지역구는 송영길 지금 이제 서울시 장 후보자 되신 분이 5선을 한 곳이고 5선을 했네요. 5선. 16대부터인가 아주 내리 말아먹었습니다. 인천시장 할 때 잠깐 빠졌다가 5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당장 이제 그 안철수 씨도 자기 지역구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키운 곳 경기지사 성남시장 이런 데 나와야지 도망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 씨도 똑같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경기 도망지서라고 지금 이렇게 별명이 붙었지. 그래서 뭐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망지사라고 막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다른 쪽에서 보면 뭐 이재명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간 선택 좀 비겁해 보이지만 비겁하죠. 비겁하기는 비겁해 보이지만 말은 이제 뭐 위험한 정면 돌파 뭐 무한 책임 이렇게 했지만 가장 당선되기 쉬운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나가면은 그저 당선이 보장된 곳이니까 이게 이제 원외에 있는 거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고 국회의원인가 너무 차이가 천양지차죠. 사실은 이제 이제 선례가 있는 게 황교안 당대표 때, 그 황교안 당대표가 원내 당대표가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지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또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국회의원 이제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총선 때, 이제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 나오느냐, 아니면 좀 안전한 뭐 강남이나
조금 덜 안전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용산이나 예. 이런 데 이제 막 찾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의견이 두 가지로 엇갈렸어요. 하나는 사나이답게 그냥 당 전체를 위해서 종로에 가서 어려운 험지에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면 바로 대통령 된다. 그 험지에 가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의견은 야, 그거 안 된다. 좀 비겁해 보여도 그냥 당선될 만한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비례대표를 이제 해라. 이제 끝번이라도 될 만한 좀 뒤쪽에 비례대표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비례대표는 그 당시 결과적으로 어렵게 된 게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당 대표가 다른 당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당으로 그래서 그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명분론을 황교안 대표는 선택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떨어지고 그 선거를 하다 보니 어려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전체 총선 지휘를 잘 못한 거죠. 이제 종로에서도 지고 총선 참패하고 책임지고 또 물러날 때 좀 끝까지 좀 개표라도 다 보고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 보호한 주변의 스태프들이 빨리 당신은 상처받기 전에 빨리 물러나야 된다 했는데 그게 더 큰 상처가 돼서 기회를 놓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선택은 당 내에서도 뭐 이제 비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 세력에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 그래서 아마 이게 깊은 고심 끝에라고 한 것이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비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위험한 정면 돌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전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명분도 매우 중요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는 명분이다. 또 Y에서는 정치란 새다, 새 힘. 그리고 JP는 정치는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는데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아생연우입니다. 아생연우. 살타. 내가 먼저 살고 난 뒤에 뭐 공격을 하든 뭘 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본인으로서는 아마 천려일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근데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겁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황교안 대표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이라는 게 뭔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강남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강북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분당 사는 사람 인천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데로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런저런 선당 후사다 뭐 대선 패배 책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 타겟도 본인이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감부여식 논리를 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안철수한테 거기서 싸우면 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재명이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는 뭐 인천 계양을에 나온 게 아니다. 거기 당선되려고 이 지방선거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나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천부터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 17개 광역단체장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 절반을 이기겠다. 이건 자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인천을 선택한 거다. 그렇게 지금 명분을 싹 돌린 거 아닙니까? 인천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깊은 고심 끝에 아마 고민 많이 해서 그래서 유정복 그 지금 전 시장이죠. 전 시장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론 여기가 지금 약간 유리하게 나오죠. 인천의 박남춘 현 시장보다 약간 유리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천에 지금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대통령 후보 1,600만 표를 얻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치열한 엄청난 미디어 노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흥행의 포인트를 만든 것 같아요. 시너지가 좀 나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김동연 민주당 후보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좀 섭섭한 마음을 은연중에 비쳤더라고. 깊었을
고민을 헤아려 본다.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섭섭하다 그런 뜻을 김동연 비쳤어요.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저기 자기는 나왔지만 일단 지금 대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은혜 후보가 사실은 윤심이 왕창 당긴 예, 후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젊고 미디어 친화적이고 성격도 나름대로 굉장히 싹싹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치인 초선의 정치인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부담이 있죠, 사실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수환박 이제 이게 강행되면서 사실 민심이 지금 국민의힘당이 늘 지금 이제 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 찍고 있다가 지금은 50% 이상 올라가서 예. 상당히 이기고 어떤 예. 때는 한 10%까지 막 벌어지거든요. 예. 이런 큰 이제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그 경기지사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뿌리가 깊지도 않고 이 사람 자체가 또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불분명하고 물론 이제 경제 관료로서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이제 부담스러운 선거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분당감에 나오기 때문에 김은혜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돼갖고 거기서 붐을 일으키면은 뭐 1, 2%만 올라가면 이기지 않습니까? 김은혜는 지금 뭐 거의 박빙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1, 2%가 이쪽으로 오면 이기고 저쪽으로 가면 지는 그렇죠. 그게 4%가 되지 않습니까? 2%면은. 그런 싸움인데 이재명 씨가 이제 절로 도망가 버리니까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섭섭하겠고 안철수 씨는 지금 이제 일로 이제 분당을에 나와서 지금 뭐 기세를 올리면서 안철수 씨도 지방선거 다 승리로 이끌겠다고 경기지사를 또 안철수 씨가 자기가 승리로 이끌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당장 이재명을 도망가냐 하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권 전이 미리 지금 뭐 이렇게 한번 예비적으로 싸워본다 할까? 안철수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고 이재명도 뭐 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뭐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이재명 생각은 이 수도권에서 서울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경기는 본인 판단에 이긴다고 보는 것이고 인천만 이기면 수도권에서 두 개를 그렇죠.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과반 승리 예,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한 5곳이 좀 우세합니다. 광주 전남부가 오고 그 세종시는 왜 그런지 민주당이 강세요. 공무원들 많아서 또 저 제주 오고 거기에 두 곳을 합쳐 보세요. 인천 오고 여기 경기에다가 지금 아주 박빙이 충남하고 또 강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건지더라도 거의 그럼 뭐 반이 이재명 씨는 육박해버립니다. 완전히 재개해버립니다. 재기의 기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이런 전략을 잘 파악하고 그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지지도 추이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김은혜 씨가 많이 이기다가 중간으로 박빙으로 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김은혜 씨가 조금 처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있었는데 많이 추격을 해 왔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 안철수 씨가 이제 분당갑이죠. 분당갑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이제 인천으로 가긴 했으나 이재명 씨도 뛰어들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도 자체는 그래도 김은혜 씨가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워낙 박빙인데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지금 여기 이제 경기도 행사에 가가지고 지금 이게 뭐 저 정치 중립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인이니까 근데 법이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선인은 해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무런 행위는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은 아마 뭐 인천 계양을에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거기는 놔두고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딱 꿰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은 정치적 자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안철수 씨는 또 이제 이걸 또 기회로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원내에 들어가고 일단 원내에 들어가서 두 사람 다 이제 당권 투쟁을 할 거니까 그 또 다른 하여튼 대권 도전을 위한 어떤 이제 경쟁이 펼쳐지는 거죠. 양쪽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그리고 당장 임박한 지방선거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체의 주목도가 높아졌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건물 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빅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출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최고조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문제는 인천 계양을에 이제 국민의힘을 힘에서는 누구를 지금 여기 공천할 것이냐 예, 예. 이야기인데 예,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뭐 안철수 씨를 이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은 높은데 형식적으로는 9일 오전까지 추가 공고를 하고 9일 오후에 이제 후보자를 추가 접수해 가지고 면접을 10일 오후에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이때 면접은 이제 박민식 전 의원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이제 분당감 예, 얘기니까 예, 뭐 예, 거기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장영하 변호사도 이제 이렇게 뭐 면접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이제 분당갑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략 공천이 되지 않겠다. 그렇죠. 분당갑은. 근데 문제는 인천 계양을이죠. 인천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 몇 명 있어요 보니까 후보들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잘 이제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천시의회 의장인가? 예, 인천시 이제 의사회 회장했던 분도 한 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활동한 분들이 있어. 근데 전국적인 인물들은 현재는 아니고, 예.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저격 공천을 지금 윤희숙 씨가 이제 일단 뭐 예.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윤희숙 전 있고. 의원이 일차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사퇴하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뭐 똑똑하고 아주 저격수로 뭐 경제 분야의 전문성도 부상을 있고, 예. 그래서 윤희숙 자객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도 당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난 나갈 용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지역 같으면은 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대표가 건물들이 나가야 한다. 같은 경우도 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도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뭐 이준석이가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이재명 나가는데 내가 가서 잡겠다 이렇게 하고 탁 나서면은 이준석이가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미지에 업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나가면 구도도 좋고 젊은 여성 정치인이 이제 도전하고 워낙 똑똑하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구 자체가 그 윤희숙 의원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이기기는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이제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일부에서는 윤희숙 의원 내보내라는 얘기도 많은데 조금 이제 그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너무 좀 튀는 성격 아니냐. 어차피 또 지는 곳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주목도를 높여줘가지고 흥행을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볼 때는 윤희숙 의원도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보입니다. 버리는 지역구 될 가능성도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이 나가가지고 진검승부를 한번 겨뤄보면은 저는 상당히 선전을 할 것이다. 뭐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부 유튜버들은 또 우리 시청자님들 구미에 맞추느라고 뭐 100% 이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정치를 오래 이렇게 들여다본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데서는 거기에 아주 토박이로서 상당히 그 지역의 지지세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름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표를 더 얻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분들을 좀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사실 그 지역에서 또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지고 한번 승부내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쪽에 전에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거 비례대표 전 의원 내 이름이 깜빡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나가는 게 낫죠. 그 지역에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지역을 버리고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네. 수사를 피하고 네. 이제 뭐 이재명 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지방선거에 뭐 자기가 이제 흥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원내로 들어가서 차기 이제 당권 투쟁할 때 유리한 고지 선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수사 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수사 피하는 거죠. 네, 그게 뭐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비겁해 보이지만 일단 국회의원이 돼서 최대한 방어권 행사하겠다 지금 이거니까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 반대 공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뿌리 내린 사람을 내보내면 나름대로 선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예. 나이가 좀 드시기는 했지만 안상수 전 시장 같은 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선도 지난번 대선 경선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뭐 유정복 시장하고 경선에서 지기는 했지만 인천시장 다 지냈고 국회의원도 3선인가 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경력은 누구 못지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급도 좀 맞고. 예, 제가 급이 볼 때 맞죠. 뭐 한번 똑같이-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 윤희숙 전 의원도 참 참신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데 그러나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을 보내면은 아무리 자객공천이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연고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 이제 안상수 씨 같은 경우는 좀 자기 희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전희경 의원, 전희경. 거기도 전 의원이고 그러니까. 인천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그러네요. 싸움닭으로 알려진 분 아니에요. 여기는 뭐 보수 색채가 선명하니까 예. 또 한 번 붙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상수 유리수보다는- 전희경을 보내는 게 낫죠. 아니 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이런 걸 하면 얼마든지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전희경 씨도 이제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면 아마 한번 뛰어. 아니 전희경 전 의원도 예. 연고 없는 이 서초 예. 갑에 지난번 경선에 나왔다 졌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나와야지. 서초갑 같은데 거기 여성공천 해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지역구 위원장까지 맡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에서 조은희 전 구청장한테 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 지역구고 그러니까 전희경, 안상수 이런 사람들이 붙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성이고 뭐 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투쟁력도 있고 여기는 또 보수 색채도 분명해요. 아유, 사실은. 전형적인 보수 인사죠. 그러면 이재명 씨하고 한번 붙어서 예. 지더라도 여기는 뭐 잃을 게 없는 거죠. 전희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거 앉아가지고 다 어디 신청해 보세요. 내가 신청하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한 사람한테 출마를 권유를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낙선하더라도 또 좀 당직이라든가 이런 데 배려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에 또 선거가 있지 또 않습니까? 선거가 있고 지금은 또 이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예. 며칠만 있으면 여당인데 뭐 자리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럼요. 훨씬 더 가지거든요. 예. 그 아주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이제 선거로 보면 안철수 씨가 지금 이제 나왔어. 이제 이미 뭐 출마 선언 페이스북 같은 거 다 했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출마 선언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안철수 씨가 오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그래도 김은혜 씨가 약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강용석 씨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씨가 워낙 요즘 보니까 공약도 잘 내놓는 것도 있고, 김은혜 씨를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그 강영석 씨도 보수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안 된다는 것은 뭐 천하가 다 그렇죠, 아는 거, 그렇죠. 차타가 다 하는 일인데, 보수표 갉아먹는 거, 거기서 강용석에 나와서 몇 프로만 갉아먹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지를 왜 태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강용석이는 김은혜하고 좀 연대를 하자. 연대하자는 것은 당선되면 나눠먹자 그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근데 김은혜는 그런 식의 그 방송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는 하는 게 자기 정치적인 장래라든가 모든 걸 생각해서 마땅치 않다, 안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죽어봐라 뭐 이러는 식이 된 것 같아.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귀신 작전. 예, 물귀신 작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해 갖고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당 쪽은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강효수 후보하고 5% 지금 3%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5% 이상 나오면 TV 토론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막상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사표 심리가 이제 작용해서 김은혜 쪽으로 표가 몰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하여튼 정치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경기지사를 안 가져오면 이게 사실 윤 당선인한테는 큰 타격이잖아요. 큰 타격이죠. 보수 정권 5년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는 또 막 계속 단결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어쨌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제 분당 갑에 나오면은 그래서 뭐 당선이야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당선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뭐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이지만 과연 그때까지 계속 갈 건지 가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그런 당권을 노리고 당 지지세 확장에 나설 것이고 그 이전에 집권당이 되면서 이준석 체제를 또 정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세는 약하지만 얼마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윤심이 실리면은 얼마든지 당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런 흐름이 보이죠. 이제 저 안철수 씨는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난번 뭐 이게 저 시사정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씨가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저 장관을 만든 것도 아니고 청와대 자기 사람을 넣은 것도 아니고 또 그 교육학 어떤 수석 같은 거 만들자고 하는 제안이 통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씨가 상당히 이제 윤 당선인하고 잘 협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당권과 관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윤 당선인의 윤심이 실리면 사실 당 내부 뭐 역학 관계라든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씨가 이제 사실은 젊은 정치인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그동안 이제 선거와 또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 공학을 너무 먼저 배우고 사실 젊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공익, 대의 이런 걸 위해서 가도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런 지금 약간 공학적인 거에 매몰돼서 하다가는 뭐 이게 취임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 지방선거와 함께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방선거가 훨씬 더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의 앞날과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